일각고래는 머리에 달린 긴 나선형 뿔로 유명한 고래입니다. 이 나선형 뿔은 엄밀히 말하면 엄니가 길게 뻗어난 이빨로 유럽에 처음 소개됐을 때 유니콘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여겨지기도 했죠. 당시 일각고래 엄니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 20배나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한때 무자비하게 사냥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 북부 까나크에서 일각고래 사냥꾼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7살 때부터 고래 사냥에 나섰다는 노련한 사냥꾼 닐스 미웅이, 그리고 카약 대회에서 2위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일랑구와 캉악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한 조를 이루어 일각고래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까나크에서 배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잉글필드 피오르드 한켠에 사냥 캠프를 차렸습니다. 이곳은 일각고래들이 자주 드나드는 길목. 흔히 일각고래 사냥은 일주일 이상 걸리는 강행군입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은 일주일분의 음식을 장만해 고래 사냥에 나섰습니다. 식량과 더불어 중요한 건 물. 그러나 물은 근처 바닷가를 떠다니는 빙산 조각을 채취해 녹여 마시면 그만이죠. 일각고래가 출몰하는 시간은 주로 한밤중. 사냥꾼들은 낮에는 작살에 날을 다듬고 고래 사냥 때 쓰일 카약을 점검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일찍이 노르웨이 출신 북극 탐험가 프리초프 난센은 카약이야말로 의심할 것 없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1인승 배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3m 길이의 카약은 옛 이누이트들에겐 개썰매와 더불어 그린란드에서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바다 표범을 포획한 이누이트들은 그 가죽과 뼈로 앞뒤가 날렵한 유선형 카약을 만들어 사냥에 나섰습니다. 바다 표범 가죽으로 만들어진 카약은 가볍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중심이 낮아 물살에 휘둘리지 않았죠. 이누이트들은 여름 한철 카약 사냥에 전념해 바다 표범과 고래 등을 사냥한 뒤 그 고기로 혹독한 겨울을 견뎠습니다. 비록 재료가 바다 표범 가죽에서 합성 수지로 바뀌긴 했지만 현대 카약은 전통적인 카약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살의 머리는 고래 엄니와 날카로운 금속 칼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진 부표는 그 안에 공기를 불어넣어 사냥감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죠. 현대화된 요즘에도 총 대신 작살과 카약이 쓰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선 총을 쏠 경우 명중된 고래가 바다 깊숙이 잠수해버리면 사냥꾼에겐 남는 게 없게 되죠. 그리고 고래는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모터가 달린 배로 고래 근처에 접근했다간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냥 준비를 마친 고래 사냥꾼에겐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일각고래가 나타나는 시간은 하루에 단 한 번. 그 한 번의 찬스를 위해 사냥꾼은 자기 시간의 99%를 기다리는 데 사용합니다.
사냥꾼들의 주식은 빵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그들은 간간히 고래 껍질을 소금에 발라 간식으로 먹습니다. 고래 껍질은 매우 질기지만 심장병과 암을 예방하는 셀레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 이누이트들은 고래 껍질을 날것으로 질겅질겅 씹어 삼키곤 했습니다. 지금도 이 전통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죠. 드디어 첫날 저녁. 높은 언덕배기에서 망원경으로 고래의 움직임을 살피던 사냥꾼들이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유유히 바다를 유영하고 있는 일각고래떼. 사냥꾼들은 고래가 나타나면 즉시 카약을 타고 고래 근처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카약은 멀리서 보면 마치 물새가 유영하는 듯 날렵하죠. 일각고래 사냥에서 중요한 건 정확한 위치 선정과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강력한 작살 투척, 이 세 가지. 이 중 한 가지만 잘못돼도 고래 사냥은 성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작살의 사정거리는 4~5m 전방. 물살을 헤치고 전진하는 일각고래의 길목을 찾아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고래는 경계심이 아주 높기 때문에 소음을 내거나 움직이는 건 금물이죠. 일각고래 한 마리가 카약 근처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낸 것을 끝으로 고래떼들은 모두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 다음 날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각고래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바다 위를 유영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가쁜 숨소리가 멀리 사냥 캠프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흔히 고래들이 숨을 쉴 때 물을 내뿜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고래들이 내뿜는 건 물이 아니라 수증기죠.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올라올 때 좁은 숨구멍으로 내뿜는 수증기는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고 부피가 커짐으로써 공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액화돼 물기둥을 이루게 됩니다. 고래들이 숨을 쉬는 시간은 불과 2초 남짓. 이 짧은 시간에 고래는 수천 리터의 공기를 내뿜고 들이마십니다. 사냥꾼은 고래떼의 진로를 예측하고 그 길목에서 고래들이 다가오길 기다렸지만 고래들은 카약 쪽으로 방향을 트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결국 이번에도 실패. 일각고래 사냥에 나선 지 나흘째. 초조해진 사냥꾼들은 이번엔 사냥 캠프에서 기다리는 대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일각고래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전략을 쓰기로 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는 부빙에 닻을 내려놓고 일각고래를 기다린 지 반나절. 멀리 일각고래 떼가 나타나자 부지런히 카약을 저어 접근하는 사냥꾼.
하지만 이번엔 표적이 너무 많은 게 문제. 사냥꾼은 표적을 고르느라 주저주저 하다가 그만 코앞에서 고래들을 모두 놓치고 맙니다. 이번 사냥 역시 실패. 전통적인 방식의 고래 사냥이 얼마나 힘든지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고래 사냥 7일째. 식량도 다 떨어지고 남은 건 단 한 번의 찬스뿐.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사냥꾼들은 빈 털터리로 철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다행히 이른 시간에 한때의 일각고래들이 사냥 캠프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카약을 타고 재빠르게 일각고래들에게 근접한 미웅이. 그에게 남은 찬스는 이번 한 번뿐. 마침내 그의 한 손이 작사를 들어 올렸고 작사를 던지려는 찰나 그만 타이밍을 놓치고 맙니다. 결국 미용이 일행의 일주일에 걸친 고래 사냥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사냥 캠프. 한 마리의 일각고래가 막 해체됐고 또 한 마리의 일각고래가 피를 흘린 채 해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 고래는 버리는 부위가 따로 없었습니다. 껍질과 피하 지방, 고기, 내장은 모두 먹고 뼈는 집을 지을 때 골조나 개썰매의 난로 쓰였으며 수염은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고 폐의 세포막으로는 북을, 고래 기름은 불을 밝힐 때 쓰였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일각고래의 가장 귀중한 부분은 바로 이 엄니. 3m 길이의 나선형으로 자라는 일각고래의 엄니는 킬로그램당 3,000크로네, 우리 돈으로 70만 원 가까이 팔리고 있습니다. 일각고래의 엄니는 투필락이란 이누이트 전통 조각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투필락은 작고 기괴하게 생긴 인물상으로 원래 불운과 죽음을 가져오는 부적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그린란드에서 생산되는 유일한 전통 기념품으로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고 있죠. 이처럼 사냥꾼들에겐 일각고래 한 마리가 엄청난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각고래 사냥은 이곳 까나크 사람들에겐 피할 수 없는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